안녕하세요. 순아의 다락방 책장입니다. 오늘은 스위칭이라는 책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은이는 한성곤, 김성공, 백두현, 남희정, 현홍수, 김형진, 정수열, 안혜빈이고 출판사는 마인드셋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으며 인생을 역전시킨 상위 0.1%, 8명의 살아있는 스토리인데요. 모든 부자는 천천히 부를 축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의 계기, 한 번의 생각 전환으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인생을 역전시킨다고 합니다. 무일푼에서 40억 매출을 이뤄낸 라이프 해킹스쿨 김성공 대표, 사업 시작 1년 만에 월 10억 매출을 만들어낸 백두현 대표, 월 순수익 1억 법인 한성곤 대표 등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MZ세대 온라인 사업가 8명의 0.1% 핵심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자본 지식 창업, 온오프라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180도 변화시킬 스위치를 올려 가장 빠르게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벽을 넘지 못한다면 깨트려라. 대학 시절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매일같이 수업도 듣고 식사도 하는 동기들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로 인해 나는 단상에 올라가면 마치 단기 기억 상실증에라도 걸린 것처럼 힘들게 준비한 내용을 모두 잊고 발표를 망치고 말았다. 반면 마이크를 잡자마자 논리정연하게 자기 의견을 전하며 학생은 물론 교수님까지 압도하는 친구를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대본 없이도 수백 명 앞에서 두세 시간도 가뿐히 강의를 한다. 특히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기도 한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지만 나의 이런 태도는 생계의 위협에 의해서다. 사정은 이랬다. 내가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는 버스, 지하철, 택배 등 오프라인 광고를 판매하는 광고 대행사였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광고를 봐야 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광고주들이 하나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고 월급이 반토막도 아닌 8분의 1 수준이 됐다. 이때는 아무리 손품, 발품을 팔아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전에는 어떠한 지역이든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를 중심으로 전화 5통만 해도 미팅이 최소 2곳 이상 잡혔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니 전화 100통을 해도 한탄 섞인 목소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이 위기 속에서도 마스크 판매를 떼돈을 버는 누군가처럼 살아남을 방법이 있으리라 확신했다. 원래 돈이란 돌고 도는 것이라 하지 않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나는 광고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갈 것이라 예상했고 이는 적중했다. 당시에 나는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진의 직책을 맡고 있어 내 밥줄을 넘어 회사의 생존도 중요했다. 그래서 회사 대표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오프라인 광고가 통하지 않으니 온라인 기반 광고를 새롭게 런칭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알아보니 블로그를 대신 운영하면서 관리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자영업들 사이에서 유행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없어도 지수가 높은 블로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글쓰기 실력만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이 상품을 개발하고 직원 교육까지 할 테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모르긴 몰라도 대표 입장에서 직원이 회사를 살린답시고 이런 주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회사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온라인 광고 매출에 대한 지분까지 얻어내며
브랜드 블로그 대행 광고 상품을 적극적으로 안착시켰다. 정확히 한 달 만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 한 업체에서 블로그 포스팅 몇 개만으로 2주 만에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낸 것이다. 순식간에 동종 업계에 입소문이 났고 광고 의뢰 문의가 쇄도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전적으로 블로그 담당자의 글쓰기 실력에 의해 승패가 나뉘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월 7개 업체가 한계였다. 또 나는 고객들이 마케팅의 효과를 얻으면 금액을 인상하거나 글 작성 속도를 높여 더 많은 업체를 맡아 온라인 광고 총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받는 혜택이 있어 열정을 낼 수 있었지만 직원들은 달랐다. 본인들에게 할당된 업체가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무관했으니 나만큼 성의 있게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우리 회사에 광고를 맡긴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가? 코로나라는 갑작스럽게 마주한 위기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간절함으로 찾아온 이들 아닌가? 그들은 마치 몇 달 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았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어 나의 글쓰기 비법을 직원들에게 복지해 보려 했다. 그러나 내 의지만큼 쉽지는 않았다. 동기부여를 일으킬 만한 장치도 내 능력도 부족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광고를 맡기고 싶다는 연락이 쏟아졌다. 대책의 시급함을 느끼고 회사에도 고객에게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무엇일까를 온종일 연구했다. 그 끝에 브랜드 블로그 운영법이라는 주제로 광고를 맡기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로 했다. 이미 검증된 블로그 운영 방식을 전수하여 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하려는 의도였다. 더욱이 이는 업체를 알아가는 데 들여야 했던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정보를 기반으로 글을 작성함으로써 경쟁 업체가 따라할 수 없다는 강점이 있었다. 앞서 말했듯 내게 무대 공포증이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코로나 시국이라 대면하지 않고도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강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던 까닭이다.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나는 곧장 자료를 수집해 얼굴 노출 없이 완성한 VOD 강의로 첫 달에 약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처음 판매한 영상은 다시 봐도 부족함 투성이었지만 나는 그를 통해 관련 시장의 니즈를 확인했다. 이에 나는 언제나 그랬듯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 싶었다. 여기서 잠시 내 이야기를 더 하자면 나는 어떤 집단에 가더라도 매번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비결은 가장 잘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카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장 잘나가는 강사를 찾아 그들이 공개한 무료 강의와 유튜브 영상을 최소 100번씩 봤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기본이고 목소리 톤, 자세, 제스처, 유머 코드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메모에 모방했다. 99.9%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정식을 내 몸에 정착시킨 것이다. 그 뒤로 승승장구의 연속 선상에 올라탔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는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의 비즈니스 관련 교육을 기획하고 만들고 진행하며 5,000명이 넘는 수강생을 만났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다. 진정한 교육이라면 수강생이 목표한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끌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전제 조건은 해당 교육이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와 1:1 컨설팅으로 만난 분은 현 시점에서 굳이 필요 없는 교육까지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었다. 이를 파악한 나는 그에게 당분간 독서와 강의 듣기를 중단하라고 했다.
나의 강의조차도. 이어서 나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또 강조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인풋이나 아웃풋이 8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를 알게 됐다면 배워야 할 것만 잘 선택해서 일상에 적용해 물질적, 시간적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소망은 나의 모든 커리큘럼에 녹아있고 나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4단계 교육 사이클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이상적 4단계 교육 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는 루틴화다. 인간은 자고로 게으른 존재이기에 자기의 의지력을 믿기보다는 반드시 몸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터 설정해야 한다. 하루를 잘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루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잘 구성해두면 무엇을 할지 몰라 허투루 낭비하는 시간을 없앰으로써 가용 시간이 늘어나 일상을 알차게 채울 수 있다. 다음은 기초 역량 쌓기다. 수익화를 이루려면 다양한 능력치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글쓰기, 스피치, 마케팅, 세일즈 디자인, 영상 편집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최소 2가지는 자유자재로 다룰 만큼 미리 배워 진입해야 시작부터 무수한 경쟁자를 제칠 수 있다. 그러려면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을 찾아 본인의 주관을 모두 내려놓고 그가 하는 모든 방식을 1부터 10까지 모조리 따라해 볼 것을 추천한다. 그런 다음 새로 배워야 하는 능력을 기존의 능력과 조합하여 하나씩 늘려나가면 더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전 연습이다. 두렵더라도 현실에 부딪혀봐야 한다.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말처럼 곧장 실행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몇 번을 시도해도 쓰러지지 않도록 무자본 창업을 여러 차례 경험해보자. 여기서는 반드시 100만 원이라도 수익 창출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걸 시장에 내놓아서 소비자들에게 팔리는 경험 그 자체를 꼭 해봐야 한다. 마지막은 문제 해결이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내 의사 결정력이 미숙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저 하나씩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 방치하는 순간 재발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고 치명적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말해 마주하는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해결하자. 분명한 것은 큰 문제를 해결할수록 당신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계획도 세우지 못했는데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무너질 수 있다. 또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더라도 기초 역량이 없다면 절대 돈은 꾸준히 벌리지 않는다. 초등학교 수학을 건너뛰고 대학 수학을 이해할 수 없듯이 정해진 시간에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 이 같은 이치를 나의 교육에 설정했기에 특별한 세일즈를 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업계에서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더불어 기존의 수입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00배까지 올랐다는 후기도 무수하게 쌓이기도 한다. 이렇듯 자타가 공인하는 탄탄한 수업을 할 수 있었던 데는 현 교육 시장에 패습을 극복하자는 나만의 철학이 뒷받침됐다. 실제로 교육을 해보니 유튜브에서 본 얕은 지식으로 자기 지식인 양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수강생에게 단계별로 수십만 원, 수천만 원을 용부해 1억에 달하는 빚이 생기게 하는 업체도 있다고 들었다. 개인적으로 이는 강사라는 위치를 악용해 수강생의 생떼 같은 돈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이라고 본다. 이에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전하자라고 결심한 바로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뜻이 더욱 커져 대한민국의 폐업률을 1% 이상 낮추는데 일조하자라는 최종 목표가 생겼다. 나는 내 강의가 좋으니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학창시절이 존재한다. 초, 중, 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심지어 코로나 시점에 접어들면서 자기계발은 핫한 키워드가 됐다. 이러한 분위기에 의해 과거에는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사범대를 졸업해야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돈을 들이지 않고도 몇 주 만에 그 타이틀을 얻어갈 수 있다. 내 경우만 봐도 2만원짜리 마이크 하나로 시작해서 2주 만에 강의를 런칭했고 그 이후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면서 나만의 가치를 장착하니 업계에서 나름 알아주는 강사가 됐다. 다시 말해 내가 했던 것처럼 문제를 극복하고 뚜렷한 기준에 따라 소신 있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만 있다면 전문가의 대열에 오를 수 있다. 수입도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다. 여행하는 디지털 노마드 꿈만 꾸지 마라. 업계 상위 1%가 되고 나니 각 분야의 전문가가 내 주변에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에 그들과의 결속력을 더 강화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루 루틴과 한 주의 계획을 철저하게 실행하는 스터디를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매주 120% 정도 되는 난이도의 5가지 혹독한 미션을 제시하는데 해내지 못할 경우 건당 5만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서로 독려하며 육지간의 시간을 보낸다. 이로써 힘든 시간을 같이 보냈기에 모든 일정이 끝난 뒤에도 서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 최근 나도 이 모임을 통해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다. 먼저 북 콘서트 협찬사를 모집한다는 나의 SNS 홍보글에 전국 120개의 와플 매장을 운영해본 프랜차이즈 대표가 와플과 커피 세트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했고 이도 모자라 행사 당일에는 주말 장사를 마다하고 직원을 대동해 나눠주는 것부터 뒷정리까지 도맡아 주었다. 특히 헤어질 때 환한 미소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라는 한마디는 천군 만마를 얻은 듯 했다. 또 한 번은 굿즈 제작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분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다름 아니라 수천만원 단위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는 계획이 있어서 정부 지원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때 그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 지원 사업에 채택되는 노하우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동시에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면접까지 힘을 보태주었다. 이렇듯 아무런 목적 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무언가를 한다면 시너지가 날 듯해 두 사람과 함께 연쇄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사업 파트너로 확장된 것이다. 갑자기 내가 감동한 사례를 이야기해서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대가 없이 제공하는 수강생이 주는 도움은 강사에게 꽤 큰 의미가 크다. 바로 디지털 노마드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다. 최근 디지털 노마드가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2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건 바로 인풋을 하면 자동으로 아웃풋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나를 대신해 전적으로 조직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줄 수 있는 권한, 위임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 중 최소한 하나는 충족되어야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수입이 끊이지 않는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창업 강사의 경우 후자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왜냐하면 위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담보로 하는데 강사와 수강생 사이에 어렵지 않게 생기는 관계라서 그 기회를 잘 잡기만 하면
여행을 다니면서도 수입을 창출하는 환상적인 라이프를 살 수 있다. 그렇다면 강사가 수강생의 전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교육업의 본질인 수강생을 잘 가르치는 것에만 충실하면 된다. 하나에만 포커싱한 결과는 곧 드라마틱한 변화로 다가오고, 이를 경험한 수강생들은 소비자를 넘어 찐팬이 된다. 즉,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수강생이 더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실행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수강생이 잘 되면 나도 덩달아 잘 되는 윈윈 구조가 형성된다면 금상첨화의 그림이 펼쳐진다. 이 내용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실제 사례로 쉽게 설명해 보겠다. 1년 전 나는 막 퇴사한 한 수강생을 반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비즈니스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이때는 불안감을 벗어나는 마인드셋부터 먼저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이 올 수 있는 마케팅과 구매 전환율을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는 세일즈까지 가르쳤다. 그랬더니 정확히 6개월 만에 그 수강생은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을 넘어섰다. 더 놀라운 것은 나는 이보다 4배 더 큰 소득을 단 하루 만에 벌었다는 사실이다. 이 성공 사례를 포트폴리오 삼아 서비스 기반 창업의 노하우를 문서 형태로 제작해 판매한 결실이었다. 수강생은 이미 큰 도움을 받았기에 잠재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할 월 1,000가지의 사업의 일기, PDF도 직접 수십 시간을 들여 집필해줬고, 상세 페이지에 삽입할 매출 상승 지표도 공유해 주었다. 이와 같이 내가 진심을 담아 수강생을 잘되게 할수록 그 모든 공은 나의 인력에 보탬이 된다. 그 외에도 찐팬 수강생들은 나의 교육 소득이 멈추지 않도록 다양한 일을 대신해 준다. 가령 보조 강사로서 나 대신 수강생들을 관리한다든지, 본인의 SNS를 활용해 대신 홍보한다든지,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 질문에 대신 답변해 준다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은 셀 수 없이 많다. 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절반 정도 이룬 것 같다. 집, 사무실, 카페, 호텔, 여행지 등 어디에서든 노트북 하나로 업무를 볼 수 있고, 온라인 교육은 전국을 넘어 전 세계까지도 수용 가능해졌으니 이로 하여금 매출의 상한선도 단번에 돌파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렇게 된 데는 나 자신을 믿고 내 삶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 밑거름이 된 게 아닌가 한다. 사무실을 나서며 늘 하는 말이 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만큼 일에 몰입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우연한 단 한 번의 계기로 선택한 일의 세일즈가 커지고, 살면서 겪어볼 수 없었던 일을 매일 마주하고 있다는 게 나도 너무 신기하다. 만약 내가 지식 창업을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은 뭘 하고 있었을지 떠올려 보면 현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어떠한 재미있는 일이 펼쳐질지 기대가 된다. 잘 되고 있는 안도감을 느끼며 안정을 추구하기보다 절대 멈추지 않고 교육업계에 더 깊숙이 몸담아 내게 보이는 새로운 시야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